안녕하세요. 파산관제인 홍영필 변호사입니다. 파산 면책 신재 사례를 통해서 한번 쟁점을 추출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. 이분은 이제 7월 26일 날 신청을 했습니다. 법무사님을 통해서 신청을 했고요. 나이는 이제 73년생, 한 50대 중반이죠. 51세, 52세. 파산 면책 신청을 이제 7월 26일 제출했고, 채무는 많지는 않습니다. 4,700 정도 되고요. 예납명령 기본 40만 원이 나와서 이제 8월 30일 날 냈겠죠. 관제인 해서 이제 9월 9일 날 선고가 됐습니다. 그렇죠? 이분은 이제 7월 달부터 이때가 아마 이제 제가 보기에는 7월 달에 냈잖아요. 이때가 법원 휴무 때죠. 7월 달부터 8월 초까지. 그러니까 아마 판사님도 휴가 갈 수 있고요. 그러니까 약간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예납명령이 조금 늦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. 아까 봤지만 8월 6일 날 신청한 거에 이제 비해서는 예납명령이 좀 늦게 나왔죠. 한 달 만에 나왔지만 아무튼 뭐 선고는 9월 9일 날 됐습니다. 이것도 이제 50일 만에 선고가 됐으면 빨리 된 거죠. 특이할 만한 거는 뭐 채권 계산서는 뭔가요? 이건 뭐냐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채권 계산서를 낸 겁니다. 뭐 굳이 안 내도 될 건데 뭐 내도 됩니다.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데 채권 계산서를 채권 신고서를 낸 거죠. 근데 사실상 배당될 건 없습니다. 배당될 게 없는데도 뭐 그 신용부지장 재단 중앙에서는 파산 선고가 되면 아마 기계적으로 내는 것 같아요. 관제인 보고서상에 뭐 보고할 이제 좀 특이할 만한 거는 지금 현재 처형의 임차주택에서 이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. 2010년에서 12년 사이에 회사 직원이었습니다. 이분은 이제 결국은 이제 어머니가 간이 좀 안 좋아서 간 이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생활비하고 병원비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진 것 같습니다. 어떤 집안에 그 가장을 비롯한 가족 구성원 중에 뭐 희귀병이라든지 아니면 뭐 암이라든지 이런 중병 환자가 있으면 사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지죠. 아무리 의료보험이 뭐 건강보험이 발달돼 있어도 치료비라든가 치료도 해야 되지만 벌질 못해서 그쵸? 나머지 가족들이 또 부양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면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.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쵸? 비록 병원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원래 또 사람이 생존하면 벌지 않으면 생활하기 힘들죠. 월세도 내야 되죠. 그쵸? 그 다음에 뭐 자녀 교육도 내야 되고 이자도 내야 되고 그쵸?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병원비가 들어가자마자 손실되는 소득에 대해서 또 빚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배우자도 있고요. 배우자도 이제 뭐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. 자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서 21살이니까 이제 취업 준비 중이고요. 채무는 4,700입니다. 73년생이면 4,700이면 상에 따라서 그쵸? 이제 질병이 있고 이런 집에서는 4,700도 사실 뭐 불가능하죠. 갚기란. 먹고 살면서 생존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는다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. 3천을 왜 못 갚을까? 20대인데 3천은 못 갚을 수도 있어요. 그 다음에 70대인데 1,000만 원은 못 갚을 수가 있습니다.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저 정도는 못 갚을까? 못 갚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뭐 저희는 이제 이런 사례를 봐서 늘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재산이 많은 사람하고 그쵸? 보는 관점이 다르죠.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이런 거에 따라서는 빚의 무게는 개별적인 어떤 채무자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걸 일반적인 상황에 따라서 추출할 수가 없습니다. 20대인데 왜 못 갚을까? 30대인데 아직 젊지 않느냐? 40대면 한참
그렇죠? 왕성할 때인데 왜 빚을 못 갚냐? 그래서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뭐 나이가 어려서 50대인데도 그런 상담을 할 때 기가 막힌 현실이 있습니다. 50대인데도 불구하고 젊어서 안 되는 게 아니냐. 50대가 젊을까요? 젊음의 기준은 뭘까요? 나이인가요? 아니면 그죠? 그 처한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. 그죠? 20대가 아무리 젊어도 뭐 가장 집안의 어떤 부모님이나 아니면 다른 친구나 누구의 어떤 꿰매 빠져서 아니면 사업 명의를 빌려줬더니 뭐 매덕 빚을 지는 경우도 있죠. 그런 경우에 과연 자기 책임도 아니죠. 물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책임을 지게 할 뭐 민형사상의 어떤 제도는 있습니다. 형사 고소할 수도 있고 민사소송할 수도 있지만 실효성 있는 경우가 없죠. 사실은 예방 차원에서 안 당하는 게 가장 좋지만 일단 당하고 나서는 사실상 그 민형사로 시작을 해도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. 그래서 결국은 뭐 이분도 11월 11일 날 폐지가 됐고요. 공고가 됐습니다. 그리고 9월 1일 날 보정서는 뭔가요? 이거는 뭐 이건 예납금입니다. 예납금 보정서를 요때 여기다 냈네요. 그렇죠? 법원에서도 열로 받는 수도 있고 일로 받는 수도 있습니다. 왜 그런지는 왜 그럴까요? 낼 때는 바로 이제 11월 12일 날 면책 허가 결정이 됐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40대, 50대 초반인데도 4,700. 그렇죠? 실제 면책을 해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제가 하는 이유도 이 정도 사안에서는 나는 면책을 받을 수 있겠구나. 그렇죠? 그런 거를 본인들이 스스로 가늠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. 그리고 이제 이걸 보고 대략 감을 잡은 다음에 정확한 거는 이제 개별 변호사님, 법무사나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또 실제 다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. 그렇죠? 체크를 해보고 이제 뭔가 문제점은 없는지, 통장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, 가족 간의 거래에서 문제점은 없는지, 상속은 발생했는지, 이혼 과정에서 문제는 없는지 그런 거를 좀 심도 있게 검토받은 다음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서울에서 신청을 하면 한 3달, 뭐 늦어도 4달 만에는 면책이 나옵니다. 이렇게 보여주잖아요. 7월 26일부터 11월 26일. 이분은 딱 4달 만에 면책이 나왔네요. 11월 26일 날 확정됐거든요. 딱 4달, 4, 32, 120일 만에 면책 결정문을 손에 쥐었습니다. 4달 만이죠. 딱. 그 실제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